이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미흡을 줘서 그만큼 일정 부분을 떨어뜨려야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어떻게 결정하는지 평가 추합 결정 방법 규정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좀 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께 정신 건강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 개별적인 퍼포먼스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기는 합니다. 참고로 자 일단 면접 평정은 국가적인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세 가지 평정 과정을 공채에 선언합니다. 우수, 보통, 미흡. 우수는 이제 성적과 상관없이 최종 합격이고요. 예, 미흡은 성적과 상관없이 탈락이고요. 나머지 그러니까 우수를 먼저 정원을 채운 다음 남은 인원만큼을 보통 받으신 면접에서 순서대로 이렇게 채우는 그런 방식으로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요. 일단 이거 이제 바뀌었습니다만 옛날 면접 평정표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는 이걸 썼다가 올해는 좀 바뀌었는데요. 양식은 비슷할 겁니다. 가, 나, 다라마 공무원으로서 정신자세 해서 창의력, 의지력, 발전 가능성 이런 식으로 해서 평정 요소 이걸 평정 요소라고 하고요. 여기서 상중하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규정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원래는 뭐가 바뀌냐 이 평정 요소가 바뀝니다. 나중에 말씀 공무원 인재상이라고 해서 4개가 있고 플러스 하나를 더 추가할 수 있다 이런 걸로 바뀌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역인재 7 국가직 기준 처음 하는데요. 한 4, 5주 뒤에 이제 면접을 봅니다. 한 3주 정도 뒤면 지금 기준으로 면접 공고문이 나오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국가직은 적용할지가 나오기는 할 텐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껍데기 포장지만 달라진 거고요. 알맹이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아셔봐 이 면접 평정이 달라졌다는 게 아무런 면접 준비에 영향이 있지는 않다. 일단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껍데기만 달라진 것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이제 규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는 면접위원 과반, 그러니까 여러분 2명이거든요. 그 2명이니까 2명 다입니다. 2명 다가 모든 평정 항목, 모든 평정 지금 5개인데요. 5개 평정 항목을 다 상을 주는 경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2명 다 상상 합쳐서 그냥 우수입니다. 진짜 어렵겠죠. 다음 미흡은 성적에 상관없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하를 2개 이상 준 면접위원이 2명일 때, 2명 이상일 때, 즉 2명 다 하를 2개 이상 줬거나 또는 2명 다 특정 평정 항목에 동시에 하를 준 경우는 미흡입니다. 무슨 말이냐? 딱 이렇게 들어봤더니 하간 좀 5개 중에 한 2개 정도는 좀 아니야 라고 면접위원이 둘 다 생각을 했거나 2명 다 특정 이거는 진짜 좀 아니다 얘는 라고 생각하는 있으면 아웃이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이게 미흡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보통입니다. 무슨 말이냐? 상을 4개를 받고 여기만 중을 받아도 보통이고요. 그죠? 요거 다 중 받아도 보통입니다. 면접이 한 명만 하를 받고 다 4개 중 받고 하나는 하 받았어요. 그 다른 면접위원은 다른 거에다가 하를 줬어요. 여기다가 4개에다가 면접은 여기다 하를 줬어요. 그것도 보통이에요. 진짜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우수를 저렇게 받기 힘들게 만들어 놓고 말이야. 그렇잖아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도의 취지를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런지. 우수를 받기 힘들게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면접위원 2명이 동시에 다 상을 줘야 된다는 말은 2명이 합의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안전장치예요. 비리를 막기 위한. 이게 도입된 배경이 예전에 외교부에서 저희 아버님이 미주 국장님이신데요. 이래가지고 인턴을 뽑아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2명 다 외교부 출신들이 면접위원을 보시고 그래가지고 잠깐 발가락 뒤집힌 게 10년 전쯤에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생각해 보시면. 그래가지고 제도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면접위원 한 명은 기관에서 한 명은 외부로 무조건 채워야 된다는 규정이 그래서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한쪽에 아는 기관에서 누군가를 몰빵을 주더라도 우리 기관장님 아들내미야 다 상 줘야지 해도 다른 면접위원이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되면 무조건 뽑는 구조가 안 나오는 겁니다. 좀 무슨 말이냐? 합의를 전제로 한 겁니다. 뽑고 싶은 사람을 면접을 보시고 한두 명 정도를 약간 9명이다 기준으로 하면 9명 중에 1명이나 2명 정도 제일 잘한 분들에게 면접을 서로 합의를 해서 그분들은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상상 체크해가지고 우수를 주는 겁니다. 개념이 이해가 되셨어요? 미흡은 꼭 주는 경우도 있지만 안 주는 경우가 기본값이긴 합니다. 하지만 미흡을 해야 되는 경우는 대개의 경우 정원을 칼같이 맞춰야 되는 경우 플러스 한 명도 어긋남이 없이 무조건 그 이상 못 뽑는 경우 동점자들은 많은데 이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미흡을 줘서 그만큼 일정 부분을 떨어뜨려야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면접 자체를 너무 망으로 보셔서 쟤는 진짜 동무원 되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면접위원도 있을 수 있어요. 됐죠? 하지만 한 명만 하를 준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2명 다 약간 짜옹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가 나올 수 있다는, 미흡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하지만 이 결과는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완전 커트라인인데 1.4배수를 뽑고 본인이 커트라인이어서 반드시 1배수는 안 들어오는데 최종 결과를 봤더니 최종 합격했어. 그럼 우수겠구나라고 자연스럽게 알 수는 있죠. 내가 1배수 아니고 성적이 되게 높은데 확실히 면접에서 봤더니 탈락했다 그러면 미흡인 거를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 나머지는 그냥 다 보통이겠거니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일베이스 안에 성적이 좋은 분들이 우수를 받더라도 티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죠? 일베이스 바깥에서 미흡을 받더라도 역시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례를 가지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기는 해요. 물론 권익위 권고사항은 웬만하면 어떤 항목에서 이게 평가를 받았는지 이거를 공개하라는 권고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지지난해.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공개하지 않고 상은 몇 개, 하는 몇 개, 이렇게 개수를 공개해주기 시작했어요. 서울시는. 하지만 국가직은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게 그냥 우수, 보통, 미흡이라는 개념이 그 원래 법적 용어입니다. 공무원 시행 임용규칙에 나와 있는 법적 용어라서 써긴 써야 되는데 저는 용어를 좀 잘못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냥 A, B, C라고 하든지 이렇게 좀 중립적인 그죠? 한우도 왜 그죠? 최우수, 우수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A2뿔, A뿔 이렇게 만들거든요. 이 이름을 왜 그러겠어요? 그냥 선입견을 주지 말자는 취지거든요. 그게 역으로 그렇게 알 수 있을 정도이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여러분들 아실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일부만 확인될 수밖에 없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됐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보통입니다.